15분입니다. 네. 앞에 5분이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제 순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는데요. 마지막인 만큼 발표를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공은 세계, 꿈은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할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김서진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자유전공생으로 제가 겪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기른 역량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계신 신철균 교수님께서 전공을 선택하지 않을 용기, 자유전공 진로상담 가이드라는 책을 집필하고 계실 때 몇몇 학생들의 경험을 인터뷰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책 집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자유전공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떻게 세 개의 전공을 선택해 지금의 진로를 찾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의 전공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 학부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스크랜튼 학부가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입학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크랜튼 학부는 이화여대 내에서 자유전공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학부입니다. 특정 전공에 소속돼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 2학년 동안 다양한 전공을 자유롭게 탐색한 뒤에 스스로 전공을 선택, 설계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스크랜튼 학부는 문과, 이과, 즉 물리의 구분 없이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문과였던 저도 대학교에 와서 과학적 글쓰기나 통합적 사고 또는 논리학 수업과 같은 다양한 수업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이러한 스크랜튼 학부의 수업 구조가 저의 진로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는 제가 스크랜튼 학부, 즉 자유전공에서 어떻게 저의 적성을 찾았고 왜 세 개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 제 진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여정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모든 방향을 세워놓고 들어온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고3 때는 나는 어떤 학과에 갈까, 어떤 전공을 할까 보다는 대학 이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 간판에만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3 때는 누구나 그렇듯 당장 눈앞의 수능과 입시 결과에 따라 빠르게 선택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지 차분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전공에 꼭 가야지 하고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가능성 중 하나가 자유전공이었을 뿐이고 심지어 저는 자유전공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하나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 초기에 저는 많은 고민을 겪었는데요. 나는 왜 전공이 없지? 다른 친구들은 학과가 명확한데 왜 나는 방향성이 너무 열려있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수강 신청을 할 때 다른 학과 친구들은 알아서 수업을 선택하는데 저는 정말 수강 신청 장바구니에 담을 게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조금 혼란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막연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가장 큰 장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저는 대학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유전공의 핵심은 전공 선택의 자유라고 흔히 말하지만 저는 단순히 전공을 늦게 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 전체를 스스로 설계하는 힘을 배울 수 있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학생은 처음부터 특정 학과에 소속되면 그 학과의 필수 커리큘럼에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전공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해야 하고 자신이 들을 수업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슨 과목을 왜 듣고 왜 배워야 하는지 스스로의 이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적성과 흥미를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다양한 과목을 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를 좋아했다는 이유로 국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문학 텍스트도 분석해보고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을 재밌게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미술 관련 수업에서 작품 분석 및 감상 능력도 배워왔습니다. 또 정치학 수업에서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배우고 경영학 수업에서 실용적인 분석과 비즈니스 세계 구조를 접하면서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분야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하나의 전공 안에만 머물렀을 때는 절대 깨닫지 못할 감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나는 어떤 종류의 학문적 사고를 할 때 가장 몰입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예술적 표현을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수학처럼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겠죠. 저는 여러 분야를 경험하면서 그 중에서도 경영학 수업에 집중하게 되었고 마케팅과 광고 기획 활동을 하면서 이건 내가 오래 해도, 즉 오래 공부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전공이 아니었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점이겠죠. 그러던 중 제 진로를 완전히 새롭게 열어준 수업이 있었는데요. 스크랜튼 학부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통합적 분쟁 이해와 조정이라는 교양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법이라는 분야가 제 진로의 후보에도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왠지 법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만 사용할 것 같고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수업을 통해 법은 단순히 규칙을 정하는 분야가 아니라 사회의 갈등과 사람들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분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수업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었는데요. 한 사건을 여러 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사회적으로 보다 더 정당한 결정은 무엇이었는지를 토론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법이 단순히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인간의 행동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는 법에 대해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이라는 분야는 논리적 구조도 명확하고 동시에 사람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 적성 그리고 가치관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저의 진로가 명확해지면서 저는 어느새 3개의 전공, 즉 3전공을 하고 있게 되었는데요. 경영학을 주전공으로 사회와 정의, 공공 리더십과 정의를 복수 전공으로 총 3개의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3전공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러한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내세요. 왜 굳이 힘들게 3개의 전공이나 하냐. 하지만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는데요. 저는 기업의 준법 감시 혹은 기업 법무와 관련된 진로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람들이 모여 함께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법과 경영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학적인 감각 없이 법만 알게 되면 실제 기업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법적인 이해 없이 경영학만 공부하면 기업의 리스크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야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저의 진로에 필수적이라고 느꼈고 자유전공이라는 제도는 제가 이 조합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하나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유전공을 통해 얻게 된 저의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저는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도 과학과 수학을 정말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튼 학부에는 제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제가 어려운 과학 논문을 직접 읽고 이를 분석하고 심지어 교수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했어야 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지만 그 과정이 저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글쓰기는 단순히 어려운 내용, 어려운 개념을 쉬운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방식, 그리고 내 주장에 반대될 수 있는 근거까지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방식까지 배우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보를 단순히 요약하는 사람에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요즘과 같은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결론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근거가 더 설득력 있는지는 결국 인간의 판단입니다. 저는 자유전공에서 다학제적인 환경과 과학적 글쓰기 훈련, 그리고 논리학 수업 등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분석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가 성장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다시 고3으로 돌아간다면 자유전공을 선택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예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자유전공은 결과적으로 저를 방황하게 만든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제 적성을 명확하게 찾게 만들어준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오가며 빠르게 경험하고 직접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동시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자유전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진로를 고민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전공을 늦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색을 진짜로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